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하던 거 조금 이어서 할게요. 112페이지에 일과 에너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오늘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까지만 이제 하고 문제 좀 풀게요. 지난주에 하던 거는 이제 일에 대해서,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일이라는 거는, 과학에서 일단은 힘이라는 거는, 과학에서의 힘은 운동 상태와 모양을 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에서의 일은 이제 힘이 작용해가지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를 말했었어요. 그죠? 네. 힘의 방향으로 꼭 내가 어떤 힘을 줬는데 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앞으로 이동을 해야 일을 했던 거였어요. 맞죠? 그죠? 근데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일에서는 내가 힘을 줬으니까 일을 한 거지만 과학에서는 일을 안 한 거라고 그랬죠. 이동거리가 없으면. 그치?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과학에서의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동거리.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이 있다면은 힘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힘에 의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동거리가 없어, 그럼 곱하기 0이니까 1도 0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먼저 보면요. 그래서 1의 양이 0인 경우를 따져보면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이거나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일 때, 그지? 이런 경우는 1이 0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힘이 0인 경우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보통 빙판에서 이동하는 경우, 컨베이어 벨트나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빙업, 그런 것들은 등속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내가 힘을 줬지만 이동거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일 때는 어떤 경우냐, 내가 책을 들고 앞으로 갈 때, 그지? 책을 든다는 거는 수직으로 힘을 준 건데 앞으로 가는 거는 수평 방향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1의 양은 다시 정리하면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정리한다고 했었고, 1의 단위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와 같은 줄이고, 힘의 단위는 뉴튼, 이동거리의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줄은 뉴튼 미터가 된다라고 이제 말했었고, 이거는 이제 단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는 이제 1줄이고요. 1줄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1의 양이다.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1줄의 양을 1의 1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일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은 이제 떨어진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일과 에너지가 서로 간에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114페이지에 이제 에너지의 두 종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두 종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볼 건데, 일단 식을 먼저 적어보면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하고요. mgh는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g를 먼저 할게요. g는 9.8이죠. 그 다음에 h가 높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다가 9.8이라는 상수를 곱한 값이고, 왜냐하면 중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이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좀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은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익혀질 거니까 어렵진 않아서, 위치 에너지는 mgh 질량 곱하기 9.8에다가 높이를 한다. 질량 곱하기 9.8이 무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중력에 대해서 높이 끌어올렸을 때 가진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운동 에너지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속력에다가 제곱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10km 갈 때마다 보다 20km 갈 때, 20km 갈 때보다는 30km 갈 때가 점점점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점점점 기하 급수적으로 속력이 빨라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가벼운 애가 달려가가지고 부딪히는 거랑 무거운 애가 달려가서 부딪히는 거랑 문이 받는 에너지는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무거운 친구가 가가지고 부딪히는 게 더 큰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치? 자동차로 쳐도 가벼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동차가 가는 거랑 버스가 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버스가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부딪히면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다음 속력은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배우는 결론이고 보통 이 단어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주어진 숫자에 맞춰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제 나온 단원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어려워 계산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요 정도 식은 좀 기억해두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밑줄을 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되겠고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높이 들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얘를 딱 떨어뜨렸을 때 이 물체가 지표면에 닿으면서 뭐 말뚝을 받는다든지 큰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면에 대한 높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포텐셜이라는 거는 어떤 가능성,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있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요,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한 한일의 양과 같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중력에 대한 한일의 양.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이는 9.8 mh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은 9.8 대신에 g라는 중력 상수를 쓰니까 이렇게 외울 때는 mgh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은 보통 질량 매스를 뜻하는 거고 중력 상수, h는 height 할 때 그 높이, 그렇죠? 그래서 mgh. 그래서 밑에 있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뭐 별표 쳐놨던 가장 중요한 식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뭐 밑줄 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형광펜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 중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의 전환 보시면요,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추의 중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의 중력이 추라는 물체가 중력에 대해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서 나무 도막을 밀어내잖아요,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는 거고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나무 도막의 한일이 같아서 두 번째 보시면요,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가 되면은 한 일의 양이죠. 그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는 거. 오른쪽에 6번하고 7번하고 풀어볼게요.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요 식을 보시면서 한번 대입해보세요. 같이 볼게요. 6번 보시면요, 질량이 4kg 그리고 높이가 3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9.8 대신에 10을 대충 넣어. 그러면은 40 곱하기 3이니까 120 정도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120가 가까이 있는 6번에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7번은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정확하죠? 5가 되겠고요. 이번에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겠죠? 질량과 높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도 2배가 되는 거예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X. 왼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보시면요.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에 대한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은 이 높이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물체가 10m 떨어져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물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의 옥상에 있다고 쳐.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물체는 0m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면의 기준일 때와 옥상의 기준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질 때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준면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보통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고 이 그림에서 기준면이 달라질 때 공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일 때는 98줄이지만 옥상을 기준일 때는 높이가 없으니까 옥상 기준으로 높이가 없는 거니까 옥상이 0이 돼서 높이가 0이니까 에너지도 0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위치 에너지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왼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밑줄 할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밑줄 하시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 가지지 않고요. 운동하는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만 가지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 만약에 운동하는 물체가 높은 곳에 떠 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가질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우리 중등에서는 딱딱 다른 이렇게 위치 에너지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면 운동 에너지 이렇게만 따질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위에 뭔가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을 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어떤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물체를 공중에서 이렇게 뭔가 떨어뜨릴 때, 이때 위치 에너지 따지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운동한다든지, 내가 달리고 있다든지 이런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헷갈리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밑에 이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2분의 1 mv 제곱, m은 아까 전에 질량 매스고요. v는 이제 속력 velocity를 말하는 거예요. v.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혹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별표 쳐놓도 되고요. 밑줄을 하시거나 중요 표시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단원 자체는 시험이나 문제집에서 전부 계산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수학처럼. 이번에 운동에너지 전환 보시면요. 이건 다 실험적인 결과예요.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도막을 정지해놓고 이제 수레를 이제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속력을 변화시키면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여기다 이제 밑줄 하시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나무 도막을 앞으로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질량과 속력의 관계를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량은 2배, 3배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비례하는 거야. 그런데 수레의 속력을 2배, 3배 했더니 밀려나는 거리는 4배, 9배가 됐대요. 그 말은 제곱배에 비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실 때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요. 운동 에너지 질량 이게 있을 때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제곱은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진 않아요. 요 그래프 형태는. 우리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제곱이 비례한다. 알겠죠? 제곱이 비례한다. 제곱이.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번에 보시면요. 이제 운동 에너지와 뭐 아래쪽에 질량 혹은 뭐 속력의 제곱에 대한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정비라는 그래프 나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질량하고 높이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참고해 주세요. 그래프 개형은 질량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다. 아시죠? 오른쪽에 8번하고 9번 한번 풀어볼게요. 팔 8번은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 했고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그냥 바로 대입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5니까 5의 3승이니까 125가 되겠죠. 단위는 줄. 9번은요. 지금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속력이 없네.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야죠. 운동 에너지하고 뭐가 같다? 1의 양하고 같은 거잖아요. 한 1의 양. 그치? 근데 만약에 뭐 수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지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는 운동 에너지의 속력은 없지만 1의 양은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냐? 1은 아까 전에 했었죠? 힘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로 이동 거리를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1의 양과 같기 때문에 주어진 힘 20N에다가 10N에다가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 2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줄. 이게 20줄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20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뭐 무조건 속력과 질량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의 양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은 나무 도막을 밀어내. 그럼 그 나무 도막에 주어진 힘에다가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를 곱해준 1의 양이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했었지만 1과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에요. 물리적인 값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에 3번 중력의 한일과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거나 어디에 뭐 매달려 있었다가 자유낙하를 해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져서 이제 자유낙하하겠죠.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낙하하는 위치 에너지와 높이에 걸려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중력이 잡아당기면은 운동 에너지 양과 같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중력이 한 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이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와 같고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여기 정지해서 어떤 물체를 잡아서 정지시켜놨어, 그지? 그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그지? 운동하진 않으니까 딱 매달려 있고 정지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 그럼 떨어지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 물체는 중간에 계속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이제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1번 위치에 있을 때, 2번 위치에 있을 때, 3번 있을 때.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지? 이 물체는
예를 들면은 10m에 있다가 여기는 지금 한 6m가 됐어. 10m에 있다가 6m가 됐어. 그럼 6m에 있을 때도 10m에 비해서는 6m만큼의 에너지를 갖겠죠. 위치 에너지를 갖고 얘는 이제 0이었다가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근데 얘는 이제 한 4m가 됐어. 그럼 4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속력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만약에 2m야. 그럼 2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운동 에너지는 더 커졌겠죠. 더 빨라지니까. 참고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속력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얘는 가장 높게 있을 때는 속력이 0이야. 정지해 있으니까. 그런데 지표면에 막 닿는 순간에는 속력이 최대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위치 에너지, 높이가 지표면이니까 0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정지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만 갖는 거고요. 이 물체가 딱 떨어져가지고 지표면에 닿는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는 만약에 정지해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면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의 일의 양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고 위치 에너지는 또 그만큼의 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질량은 있지만 속력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장 높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가장 밑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이 물체가 운동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은 정지해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 0.1 곱하기 9.8 곱하기 10해서 9.8주. 얘가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최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겨주시고요. 117페이지 이제 중력이 116페이지 운동 에너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번 볼게요. 질량하고 속력 두 개를 이제 봤었죠. 자, 첫 번째 수레의 질량과 이동 거리의 관계예요. 아까 전에 했었지만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은 이동 거리도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수레의 질량이 0.5일 때 나무도막 이동 거리는 4야. 그런데 수레가 2개가 돼가지고 1km가 되니까 나무도막 이동 거리는 8이야. 그치? 그리고 1.5km가 되니까 나무도막이 이동 거리는 12야. 딱 2배, 3배, 4배가 됐네요. 그죠? 2배, 3배가 됐네요. 그래서 나무도막이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이 비례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정비라는 그래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수레 속력과 나무도막이 이동 거리 되는데요. 결과인 해석에서 수레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속력의 제곱을 보시면 0.01이고 0.01일 때는 이동 거리가 4cm. 근데 속력의 제곱이 0.04일 때는 16cm. 그리고 속력의 제곱일 때는 0.09일 때는 36cm. 2배가 되니까 4배. 속력의 제곱이 속력이 2배가 되니까 이동거리는 4배. 그리고 속력이 3배가 되니까 이동거리는 9배가 됐죠. 그죠? 그래서 나무도막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그래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정리 한번 볼게요. 1번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이제 밀어서 이동시키는 일로 전환이 되므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어떤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자, 2번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뭐에? 질량에 비례하고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정리하면요. 질량과 수레의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자, 1번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죠? 2번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3번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 아니죠. 수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X.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O가 되겠네요. 자, 2번에서 A와 B 중에서 나무도막을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 그랬는데요. B가 질량이 더 크죠? 그죠? 네, 무슨 추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위에 B가 되겠죠. 왜? 질량이 크므로. 자, 이제 117페이지 중력의 한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쇠구슬을 가만히 잡고 위에서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이제 속력 측정기 A를 지나면서 밑에 모래를 넣은 종이컵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결과의 해석을 보시면요. 쇠구슬의 질량이 0.11kg이에요. 그래서 O점에서 A점까지, 시작점에서 A점까지가 0.5m야.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1회, 2회, 3회 했던 평균이 3.13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쇠구슬이 O점에서 시작점에서 A점까지 떨어진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무게가 되겠죠.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 9.8 곱하기 0.11 이게 무게가 되겠고 곱하기 0.5m죠. 그러니까 0.54 줄이에요. 그래서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3.13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약 0.54가 줄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옆에 보시면요. 자율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과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래서 밑에 여기다 밑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밑에 정리 보면요.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어떤 힘? 중력이 작용해서 일을 한다. 중력 되겠고요. 2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되겠고요. 자, 1번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5. 2번은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하죠. 5. 3번 질량이 2배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죠. 5. 거리가 2배가 되면 쇠구슬의 속력은 4배가 된다 그랬는데요. 거리야 뭐 에너지는 비례하는 거니까 2배가 되겠죠. X. 그리고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의 쇠구슬의 속력도 커진다 그랬는데요. 지금 뭐 더 높은 층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O와 A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거지 더 높은 층이라고 상관이 없죠. 그냥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기준점에 대한. 그래서 X예요. X. 자, 2번은요. 질량 2kg인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소리고요. 2 곱하기 2.8 곱하기 그 다음에 50cm니까 단위 환산해서 우리는 미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0.5m가 합치면은 9.8이 되겠네요. 9.8줄. 이번에 9.8줄. 3번은요.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은 추의 속력은요 제곱위에 비례한 거니까 2배가 되겠죠. 그죠? 2의 제곱이 돼야 4가 되는 거니까 3번은 속력은 2배. 네, 118페이지 1번부터 7번 한번 먼저 풀고 우리 이제 또 뒤에 다시 확인할게요. 자, 1번부터 7번 풀었구나. 8번부터 볼게요. 8번부터 12번까지 위치 에너지 한번 먼저 풀게요. 위치 에너지는 mgh 그래서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할게요. 8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장 큰 것도 있는데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 거니까요. 각각 곱해보시면 돼요. 가는 12, 나는 24, 다는 12, 라는 15, 마는 8. 그래서 나가 가장 크죠. 질량은 64, 24니까. 그래서 8번은 2번 되겠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이 지면이냐 책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기억,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다. 그죠? 네, 높이가 달라지니까.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요.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죠. 높이가 0이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에요. 이것은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 그랬는데요. 질량이 2kg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1이니까요. 달라지죠. 98줄 아니지. 9번에 3번. 10번은요. 10kg의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올렸어요. 그럼 10 곱하기 9.8 곱하기 1이죠. 그래서 98줄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중력에 대해서 거스르는 힘을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죠. 기억하고 니은 되겠고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겠네요. 10번에 3번. 자, 11번은요. 숫자만 찾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20kg인 추를 질량이 5kg인 추를 높은 곳에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박힌 깊이가 10cm였어요. 그리고 질량이 20kg인 추가 됐으니까 추가 4배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5kg에서 20kg. 그러면은 말뚝이 박힌 깊이도 10cm에서 4배, 40cm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3번. 10번은 3번, 11번은 3번이고요. 12번. 추를 이제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서 나무 도막을 이제 밀어내는 건데요. 기억, 추의 중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합니다. 맞죠? 니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도 비례하겠죠? 기억, 니은 3번이에요.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 도막이 받는 일이 달라지겠죠? 12번에 3번. 10에 3, 11에 3, 12에 3. 자, 13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고 요단은 마무리할게요.
같이 볼게요. 13번에 질량이 4kg, 속력이 2m/s이요. 쇠구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 4, 16에다가 2분의 1이니까 8 이렇게 되겠죠. 13번에 4번 8줄이고요. 14번은 승용차의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배, 그 다음에 승용차의 속력이 버스의 4배래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2분의 1배, 그 다음에 속력은 4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8. 그래서 8배, 14번에 4번 되겠고요. 15번은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딱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15번은 1사,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16번은요, 10m 이동한 순간에 속력 돼 있어요? 이제 힘을 먼저, 힘과 이동거리를 통해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20N을 줘서 이동거리가 10m야. 그래서 일의 양은 20N 곱하기 10m고요.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kg, 그 다음에 속력은 V의 제곱, 이렇게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00이고요. 200줄은 2V 제곱이니까 100이죠. V는 10m/s. 그래서 16번에 4번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해서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을 이제 생각해 두시고요. 이동 거리는 질량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mv s 이동 거리 돼 있고요. 2일 때 그리고 2 4일 때 속력이 2배가 됐잖아요. 속력이 이렇게 2배가 됐잖아. 그럼 얘는 이동 거리는 4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8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km, 그리고 나 16cm. 2cm에서 16cm로 8cm 곱하기 8이 됐잖아요. 곱하기 8이 됐다는 거는 속력은 일단은 질량은 2배가 됐고 곱하기 2, 그러면은 곱하기 8이 되려면은 여기는 곱하기 4가 돼야 되죠. 근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곱하기 2인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도 4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질량은 2배니까 곱하기 2, 그리고 속력은 2배니까 2배의 제곱이니까 4 해서 2 곱하기 4에서 8 이렇게 되겠죠? 가는 8cm, 나는 4m/s. 17번은 4번인데요. 17번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니까 별별 꼭 쳐놓으세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제 속력과 질량과 속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 거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질량은 비례하고요, 속력은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속력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4배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2에서 8이 된 거고요. 얘는 보니까 지금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동 거리가 8배 증가했으니까 질량이 2배 증가했으면은 속력의 제곱이 4배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2배가 증가한 거니까 2에서 4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18번은 100g짜리 쇠구슬이고요. 이제 이거를 딱 떨어뜨렸을 때 1번부터 보시면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하겠죠. 네, 2번 중력이 한 일에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증가하는 거고요. 3번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인 경우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0.98줄이다 돼 있는데요. 1 곱하기 0.1 곱하기 9.8 하시면 되겠죠. 그럼 0.9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질량이 kg에다가 대입해서 0.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요.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속력이 2배가 된다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 거지 속력이 2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히는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 거지. 18번에 5번. 자, 19번은요. 300g과 600g짜리를 5m에서 떨어뜨려요.
질량이 600g인 공의 질량이 300g인 공의 질량이 몇 배인가? 운동 에너지가 네, 무게가 2배니까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에 2번. 네, 20번 서술형 문제 같이 볼게요. 이제 어떤 물체를 1km에 있다가 베란다로 이렇게 베란다에 있다가 옥상으로 올린 거잖아요. 베란다와 옥상의 차이가 2m죠. 이때 효진이가 한 일의 양 돼 있는데요. 무게는 9.8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m만큼 들어 올렸죠. 그래서 9.8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19.6이 되겠죠. 19.6줄. 자, 21번은요. 10N인 물체를 높이 1m의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 내려가서 수평면에서 나무 도막을 2m 이동시켰대요. 높이가 1m일 때 이동 거리가 2m예요. 그리고 무게가 2배가 됐어. 그럼 무게가 2배 되면은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2배가 됐대. 어쨌건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이동 거리도 곱하기 2를 해서 4m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무게가 2배가 됐으니까 무게 2배 그래서 8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2에서 절체적으로는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8 이렇게 됐죠. 그래서 21번은 4배가 돼서 8m 이동.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 실력 탄탄 1, 2, 3을 찬찬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수평면에서 천천히 5m 끌어당기고 수직으로 천천히 2m 들어 올렸대요. 한 일의 양의 총합이 50줄이야. 수평면에서 이동한 거리라고 했고요. 이제 위로 먼저 들어 올린 게 보시면요. 무게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10N에다가 2m. 그래서 10N 곱하기 2m 더하기 이제 수평면으로 이동한 거를 찾아볼게요. 수평면으로 이동한 거는 아직 몰라. 근데 뭘 했더니 50줄이 됐어. 그러니까 얘가 20줄이잖아요. 10 곱하기 2니까 그지? 그러니까 수평면의 한 일의 양은 30줄이야. 그리고 이동 거리가 5m네요. 그러면 30줄이 되려면 5m를 몇 뉴턴의 힘으로 밀면 돼요? 6뉴턴의 힘으로 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은 6뉴턴 되겠죠? 6, 5, 30이니까. 자, 2번은요. 세구수를 질량이 m일 때는 h,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인데 2m, 2m.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됐고요. a는 es가 되겠죠? 질량이 2배니까. a는 es. 이동거리의 2배. 그 다음에 b는요. 질량이 2분의 3배가 됐어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도 비례한 거니까 2h 하면요. 3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기억. 세구술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박을 미는 1로 전환이 되죠. 니은은요. A는 2S 맞죠? 그리고 B는 3S예요. 그래서 A 대 B는 2 대 3이다. 맞네요. 이번에 5번이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좀 이제 좋죠. 이번에 5번. 3번은요.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돼 있는데요. 제동 거리라는 건요. 우리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딱 멈추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갈 때는 금방 멈추겠죠. 그죠? 근데 빨리 가면 갈수록 제동 거리, 멈추는 거리도 이렇게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 천천히 달리라고 이제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치 아동 보호 구역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곳에서 이제 빨리 가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아이가 딱 튀어나왔을 때 빨리 가고 있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앞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한 뭐 20km, 30km씩으로 제한을 두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20km일 때는 멈추는 거리가 2m밖에 안 돼요. 근데 30일 때는 4.5, 40km로, 그러니까 2배로 증가했을 때는 제동 거리가 8m, 4배로 증가했죠, 그죠?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속력 80km를 봐요. 80km를 했더니 그러니까 속력이 4배가 됐더니 제동거리는 32가 됐어. 16배가 됐죠.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확인했죠? 기억.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네요. 니은. 가는 16이다 됐는데요. 가는 이제 30에서 60으로 2배가 됐을 때 4.5는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8이 되겠다. 가는 16이 아니라 18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4.5 곱하기 4니까 디귿은요.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그죠? 제동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33번에 3번 122페이지에는 단어평가는 이제 숙제로 해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은 진도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학년 5단원을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오케이? 네, 쉴게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 전이라서 어쨌건 조금씩 진도는 조금씩은 나가고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